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도플러 효과에 이어서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도플러 효과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식현상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식현상이라는 거는 별 주위에 공전하는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나가며 별의 밝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식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식현상은 월식, 일식 이런 게 있죠. 쉽게 생각하면 어떤 한 천체가 있을 때 다른 천체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밝기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 그거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자,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게요.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요. 별이 여기 빛나고 있습니다. 자, 관측자가 별빛을 보면 계속 별을 보면 계속 빛나고 있겠죠. 밝기가 계속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이 별 앞을, 그리고 별과 우리 사이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별 앞을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밝기의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거니까 또 변화가 발생하고 또 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시간이고 여기에 밝기라고 생각할게요. 밝기. 라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때 관측자가 별을 보면 별빛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그 밝기가 이만큼이나 되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밝기 변화가 발생해요. 밝기 변화 왜 발생하지? 아, 잘못 본 거겠구나. 혹은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휙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 순간적으로 밝기 변화가 발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시간을 흘러보내면 또 밝기 변화가 발생하고요, 또 밝기 변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관측자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주기적으로 눈앞을 계속 뭔가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주기적으로 눈앞을 휙휙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별 주변을 돌고 있구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앞을 지나가고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통해서,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 이 별 주변을 돌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좀 심화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식현상이 잘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별이 이렇게 있고요. 관측자가 이 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는 표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이 관측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별이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훅 지나가면서 별빛의 밝기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얘가 이렇게 가린 만큼 별빛의 변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뭐 지나가면 이제 상관없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때 어떤 경우에 그러면 밝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플러 효과 했을 때 행성이나 별의 질량이 클수록, 공정 궤도가 작을수록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식현상이 잘 일어나는지 파악을 해볼 겁니다. 선생님 두 개를 그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밝기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 눈에 확 띄어요? 아니면 이게 눈에 더 확 띕니까, 여러분? 보라색? 주황색? 당연히 보라색이 더 확 띄겠죠. 그러면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이 폭을 누가 결정을 하는가? 이 폭은, 이 아래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 폭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폭은 누가 결정하냐면 왼쪽에 학습지에는 반지름이 결정을 해요.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더 많은 부분을 가리고 지나가니까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가 더 크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상에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원래 별의 밝기는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가리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리고 지나가니까 이만큼이고 다시 이만큼. 다시 말해서 이 폭은 지금 미안. 안돼, 이거 지워버렸네. 다시 말해서 이 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폭이 의미하는 거는 행성이 별을 얼마만큼 가렸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리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행성의 크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만큼 가리는 게 훨씬 더 많이 가리겠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클수록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가 더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볼게요. 지난번엔 답을 알려줬지만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 이거 도플러 효과 할 때 했었죠. 도플러 효과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평행할수록 훨씬 더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평행할수록 잘 일어날까, 아니면 수직일수록 잘 일어날까, 여러분? 다시 A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림 똑같이 그릴게요. A는 이렇게, 이거 지금 평행한 경우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고요. 얘는 이 경우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A 경우, B 경우 둘 중에 어떤 경우에 식현상으로 식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A겠죠. A. 얘도 역시 평행할수록입니다. 평행할수록. 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무리 얘가 뺑뺑뺑 돌아도 우리 눈앞을 가리면서 지나가지 않아. 지들끼리 뺑뺑뺑 도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을 가리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리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역시 평행할수록 식현상으로 관측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줄게요. 여기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완전 처음 보는 단어죠. 일단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와 별 또는 은하 사이의 질량이 매우 큰 다른 천체가 있으면 그 천체의 거대한 중력 때문에 별이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마치 중력 때문에 굴절된 것처럼 휘어진 채 지구에 도달하는 현상.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관측자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빛을 내는 물체가 어떻게 그리죠? 오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리고 빛을 내는 물체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빛을 내는 물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게 A, 이게 B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 별빛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는 별빛이 이렇게 오겠죠. 물론 뭐 파동을 띠겠지만 이렇게 오겠죠. B는 어떻게 와요? B도 우리한테 이렇게 오겠죠. B는 다른 색깔로. B도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B의 별빛이 우리 관측자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 A가 가로막고 있잖아.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걸 지금 뭐 2차원적으로 그렸을 때 뒤에는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뒤에는 별빛이 오는데, 겹쳐 그릴게요. 뒤에는 별빛이 오는데 앞에 있는 A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별빛이 휘어져 가지고 들어올 거다. 그래서 녹색깔의 빛과 파란 색깔의 빛이 동시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뉴턴의 생각.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죠. 생각이 둘이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요.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에 대한 개념은 뉴턴 스타일이에요. 뉴턴 스타일. 어떤 거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둘이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다시 뉴턴은 이렇게 그리고 뉴턴은 이제 하나가 질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쪽이 이제 끌려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질량을 가진 물체의 중력에 의해서 얘의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왜곡될 거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왜곡될 거고요. 이 왜곡된 공간에 의해서 여기 있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또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와 여기 있는 전체가 둘이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뉴턴은 그냥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공간을 왜곡시킬 거고 이 왜곡된 공간을 따라 여기 있는 전체가 또르르 굴러 들어와서 우리 둘이가 만나는 거다. 둘이 만나는 건 똑같아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뉴턴은 서로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공간을 왜곡시켜서 이것 따라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거대한 천이라고 생각할게요. 천이 이렇게 있어요. 천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무거운 구슬을 탁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이 축 늘어지겠죠. 축 이렇게 늘어져요. 축 이렇게. 그래서 이 구슬은 이제 여기 있지 않고 여기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쭉 늘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됐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물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뉴턴 생각은 이 그냥 천을 따라서 둘이 만나야 되는 거고요. 아인슈타인 생각은 왜곡된 공간을 따라서 얘가 떨어져 가지고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둘이 조금 다르다. 그 스타일에서 봤을 때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뉴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A 여기 물체가 공간을 왜곡시켰을 것이고 왜곡 이렇게 시켰을 것이고 이거 미안 아이고 다시 이렇게 됐죠. 공간을 이렇게 왜곡시켰을 것이고 뒤에는 별빛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얘를 타고 이렇게 쓱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공간이 이렇게 왜곡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곡돼 있는데 선생님이 공을 굴러요. 이렇게 공간 있고 선생님 공을 약하게 굴리면 또르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공을 세게 굴린다고 생각해볼게요. 세게 굴리면 이 공면을 따라 이렇게 확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 이동할 수 있겠지. 이렇게 슉.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뒤에는 별빛이 오는데 왜곡된 공면을 따라서 휙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이때 여기 A 있죠, A. 다른 색깔로. 이때 이 A 물체 있죠. 얘가 지금 빛을 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빛을 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렌즈처럼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미세한 렌즈긴 한데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렌즈 효과다라고 해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고 말을 해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색깔을 너무 많이 쓰네. 이렇게. 자, 렌즈 역할을 하는 애는 A고 별빛이 휘어진 거는 B예요. 렌즈 역할을 하는 건 A고 별빛이 휘어진 건 결과적으로 B입니다. 됐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외계행성을 어떻게 찾을지를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 이 그림 이용할 거예요. 중력 렌즈 효과가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좀 단계적으로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지우지 말까? 여러분 필기해야 되니까 지우지 말고요. 오케이, 그냥 계속 해볼게요. 중력 렌즈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관측자가 여기 있고요. 별빛이 여기 있는 상황. 이게 A. 뒤에 B인데 B가 이게 일직선상에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A랑 B랑 이렇게 일직선상에 와야 돼요. 일직선상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A, B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라고 쌤 적었는데 이거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를 보니까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오네, 이 면적만큼 들어오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얘랑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가져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는 이 B별이 얘를 일직선상에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A 별빛은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데 B 별빛이 지금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겠죠. 별빛이 더 밝아 보일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이만큼이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더 밝아 보일 거예요. 자, 이때 이거는 뭐냐면 A 별빛 플러스 B 별빛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 더 밝아 보여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다시 이걸 또 복사해서 복사. 자, 이걸 똑같이 그릴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러분 B 여기 와 있어야 되죠, 이제. 이 상황에서 A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 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행성에 의한 중력도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밝기 변화가 조금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초록색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 왼쪽에 있는 게 이거라면 이게 A 플러스 B죠. 근데 이 행성에 의해서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게 나타나요. 행성 중력에 의해서 밝기의 변화가 조금씩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뾰족뾰족한 게 나온다. 아, 이거 행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거 좀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아직 못했던 것들 있죠. 자, 앞쪽의 별의 질량이 이거 A별이죠. 중력 렌즈 역할을 한다. 이거는 상대성 이런 거 관련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했던 걸 풀어 쓴 거거든요. 볼게요. 앞쪽에 있는 별 A별이죠. A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면 행성의 중력이 더해져 일시적으로 멀리서 오는 별빛 B죠. 별빛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데 이를 외계 행성의 존재 여부를 밝아지는데 이를 통해서 외계 행성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심화 활동을 해볼게. 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우리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 했을 때 그 현상들이 잘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했었어요. 위에 식현상 같은 경우는 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잘 일어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미세 중력 렌즈가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잘 일어나느냐? 바로 얘들의 질량이 클수록 잘 일어난다. 질량이 크다는 말은 중력에 의해서 굴절이 많이 돼서 렌즈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네모친 얘들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더 커서 렌즈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때 말하는 질량은 이 A별도 되고요. 여기 같이 있는 행성의 질량도 포함해서 뭐든 질량이 커지면 일단은 좋아요. B는 관계 없습니다. B의 질량이 커지든 관계 없어요. 앞에 있는 얘들의 질량이 커지면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가 외계 행성 탐사 방법 3가지입니다. 도플러 효과,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이 나머지는 자, 밑에 있는 거 이거 보고 끝낼게요. 외계 행성계의 특징. 찾은 외계 행성을 그래서 막 다양한 외계 행성 찾았겠죠.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건 여러분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컬러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외계 행성 탐사에는 기술이 정밀하지 않아서 목성과 비슷하거나 목성보다 질량이 큰 별들이 주로 관측됐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잘 관측이 안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 중심별까지 거리가 멀고 질량이 큰 행성들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중심별까지의 질량이 거리가 멀고 여기죠. 어디 있냐면 중심별의 거리가 크고
질량이 큰 애들이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 주로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관측되는 것들이 많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식현상은 대체로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구별하기 쉽다.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구별하기 쉽다 라고 했었죠. 자, 이거 잘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마저 하고 끝냅시다. 자, 식현상의 특징. 식현상은 어떤 경우에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의 반지름, 정확히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잘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 더가 있어요. 뭐 있냐면, 아까 그 그래프, 식현상 그래프 어떻게 선생님이 그렸었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죠. 그때 반지름은 여기에 관여를 한다, 이 폭에 관여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반지름.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행성이 뺑뺑뺑 돌다가 우리 앞을 가렸어요. 또 가리고요. 또 가립니다. 처음 가렸을 때부터 그 다음 가릴 때까지 걸려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야. 식현상이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 어려운 말로 주기라고요. 식현상의 주기라고요. 자, 주기가 짧을수록 좋겠지. 볼게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위에 게 더 좋죠. 빨리빨리 일어나야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빨리 일어날수록 좋아요. 식현상이 더 빨리 일어나려면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별빛이 있고요. 얘가 뺑뺑뺑 돌아요. 근데 얘가 더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더 식현상이 자주 일어나겠죠. 자, 빨리 돈다.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우리 둘이 거리가 가까워야만 어떻게, 여러분? 도플러 효과 했었죠. 가까워야만 밖으로 밀어내는 원심력을 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만들려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둘이 거리가 뺑뺑뺑 도는 게 좋아요? 빨리 도는 게 좋아? 빨리 돌려면, 다른 색깔로 할게. 빨리 돌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죠. 속도가 빨라야 주기가 짧아지겠죠.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우리 둘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좋아요. 가까우면 밖으로 밀어내려는, 중력에 의해서 안 끌어당겨지려고 밖으로 밀어내려는 원심력을 크게 만들 거고, 원심력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올라가겠죠. 됐죠, 여러분? 좋아요. 선생님, 이거 3번은 여러분들 위에 식현상의 특징 여기 1번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밑에 있는 이 3번 이거 있죠? 이거는 위에다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